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은 첫 소식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저런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이 이제 모시려고 오래 전부터 이제 섭외 요청도 드렸고 그래서 날짜를 딱 맞춰놨는데 참 이것도 이제 뭐가 되면 뭐 한다고 딱 어제 국정원에서 박 원장님 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 하루 종일 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 문제를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부터 예. 오늘 무려 7번 방송에 출연을 하고 2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뭘 만난 거죠. 아, 그럼 저를 저희가 고발해 단독을 주니까 얻어야 되는데 단독 제가 고발을 해주니까 예. 제 수입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MBN 시청료도 많이 출연료도 많이 줄 거죠. 제가 회장님한테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신에 단독을 주세요. 이렇게 딱. 예,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말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실 때 지금 현 국정원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처럼 첩보 관련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서해 공무원 이대진 씨의 자진 월북과 관련된 초기 보고서를 포함한 첩보 보고서 등, 그러니까 첩보 보고서 외에 관련된 서류들 중에 단 하나라도 삭제하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무근입니다. 없다. 예, 그리고 오늘 참 재밌는 게 예. 국방부에서 MIMS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그게 이제 군사정보통합체계 시스템이라 불립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예, 밈스라는 그게- 게 있는 줄도 예, 몰랐다. 그게 우리 국정원에도 있대요. 있는데 그 관리는 국방부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죠.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어떻게 국정원장을 잘못 고발해가지고 어제 오늘 군사기밀이 다 노출되고 있느냐. 국정원을 조사해야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예. 얼마 전에 바로 한 시간도 못 된 이전에 국정원에서 우리는 밈스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밈스 삭제 때문에 고발한 건 아니다. 이제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또 잘못되면은 별건 수사하자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내가 뭘로 고발된지도 몰라요. 국정원은 감찰과 감사실이 자기들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고강도의 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법에 의거해서 전직 국정원장도 전직 직원도 감찰을 하게 돼 있어요. 저한테 감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전화 한 번 없이 전직 국정원장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법적 절차도 하자가 있고 예. 예의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밈스라고 하는 거니까 군사정보통합체계라고 하는 건 이제 군 당국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각종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인데 국정원장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이 정보들을 볼 수는 있는 거죠. 저는 그 자체를 몰랐다니까요. 밈스라는 거 있는 예, 거죠. 있는 그러면, 자체를. 그럼 지금 알고 국정원장은 볼 수 보니까- 있는 정보는 뭡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밈스라고 하는 것은 SI 특별 정보를 탑재하는 2급 비밀 기계예요. 2급 비밀. 예. 그래서 여러 곳에 군 부대에 와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도 있습니까? 국정원에도 있대요. 근데 원장님 오늘 처음 그걸 알았어요. 있는 줄 몰랐었어요? 예,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장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 모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삭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특수정보 첩보가 수집되면은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 열람 제한을 하는데 삭제를 했다 하고 밈스가 탄로가 됐고, 아니 보수 정부에서 엉터리 국정원 때문에 잘못됐다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의 국정원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정원에서 부랴부랴 기자들한테 우리는 밈스 한 것만 아니다. 밈스 관련된 서류를 삭제한 혐의로만 고발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뭐죠? 정보 보고, 첩보 보고서를 예. 내가 삭제라고 지시했다라고 예. 하는데요. 자 봅시다.
우리 직원들이 밈스에서 정보 생산처가 아니에요. 국정원은 공유체지. 국정원도 자체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군사 SI는 국정원이 안 한다 이거죠. 다른 정보가 여러 정보가 있잖아요. 예. 대북 정보 같으면 우리가 직접 하죠. 그렇지만은 군사 정보 체계는 국방부에서 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예, 국방부가. 거기서 우리는 공유를 하는데 내가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해서 할 리도 없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안 해요. 지금은 준법 심의관들이 수십 명 있어가지고 예. 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검토를 받습니다. 일탈된 행동을 못 해요. 예. 자, 내가 바보입니까? 정보 생산 부처가 있는데 공유한 국정원에서 삭제하면은 원본이 있잖아요. 예. 국방부에 있잖아요. 또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럴 리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보고 저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예.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정보 보고서인지 문건인지 이건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2년간 국정원장을 하면서 이거 삭제해라. 예.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설사 삭제 지시를 예.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또 삭제하라겠다 하면 그 보고서도 들어가 있어요. 삭제된 그것도 남아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첨언하자면은 언론 용어입니다만은 소위 국정원 X파일 60년간 쌓여 있는 것을 제가 삭제해라 할 수가 없어요. 삭제 못 했잖아요. 언론인과 민간인, 기업인 정보 관련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걸 불행한 역사 때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 예. 이렇지만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이 지금 박 원장님을 검찰에 고발했는지를 좀 밝혀야 되는데 그것조차 밝히는 것은 이제 또 국정원법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도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고발됐다. 뭐 때문에 고발된지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너희 국정원이 엉터리 같은 국정원장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 조사하겠다는데 나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또 아니다.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 그것도 메인 서버에 남아 있다니까요. 모든 게 남아 있어요. 메인 서버에 삭제 지시를 일절 한 적이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군사정보통합체계 밈스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국정원의 지금 설명이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군사정보가 아니면 혹여나 이제 거기에 보면은 첩보 보고서 등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등에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거 국정원 뭐 우리 원장님이 계실 때 말고 과거 국정원들이 했던 이른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또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하여튼 뭔가 좀 위법성, 불법성이 좀 있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한 3년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랬죠. 제가 어떤 경우에도 감옥 갈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하는데 직원들의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국정원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30년간 예.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해서 국내 정보 하지 않고 정치 개입하지 않는 것은 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어떤 시민단체도 어떤 언론도 어떤 정당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표창을 안 줄 망정 뭘로 고발을 했어요? 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 한마디 없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 원장님이 아예 그 내용을 왜 고발당했는지도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여쭤볼 말이 없습니다. 네.
하나만 더 좀 궁금해서요. 이것도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정말 이 뭐 군 당국이 확보한 SI 정보든 아니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든 태초에 이 서해 공무원 이모 씨,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과 관련해서 오늘 한 일간 신문, 조간 신문이 보도했는데 처음에 이 씨가 북한 군인에게 발견이 됐을 때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 이 말을 한 것이 보고서에 있습니까? 그것을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은 처음 자, 듣는 얘기입니까? 자, 대한민국 제가 공무원이다, 구조해 말씀드릴게요. 달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9월 21일 발생했는데 예,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가 22, 23, 24 예. 3일간을 국정원한테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삭제해놓고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똑똑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국정원장이 그 SI 비밀 첩보를 말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SI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국방위에서 하태경 의원이 국방위를 겸직하고 있어요. 예. 우리 김병기 민주당 간사도 국방위원을 겸직하고 있어요. 국방위에서 조각 정보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런 말이 있어서 저도 알고 저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뭐 월북이다, 월북이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 업무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대통령 그 상황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경 또 군 당국이 그러니까 관계 기관이 종합해서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한 결과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 냈다라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밝혔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은 배제됐었어요? 그 아니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관계장관 회의에 예. 서훈 실장의 주재로 국가안보실장 당시에.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 통일부, 해수부 예. 혹은 해경청장, 예. 국정원장은 자동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거기에서 논의된 얘기를 하면은 저를 또 고발해요.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결론 낼 때 어떤 얘기든지 그분들이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제가 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니까 저한테 묻들 마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고발하려고? 출연료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뭔가 주셔야 출연료를 많이 드리는데 답변을 하시면 국정원법 위반이라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렇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자진 월북이 맞아요? 아니면은 그것을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단 윤건영 예. 정보위원이에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방송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이대준 씨가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다. 그런데 당시 해조류, 물의 물결이 흐름, 예. 흐르는 것을 해경과 민간조류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적은 섬이 있었어요. 엊그제 알았습니다. 소연평도를 빙빙빙 돌더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대준 씨가 실족을 했다고 하면은 신발을 벗어놓고 했는지 뭐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돌았어야 된다 이거죠. 조류에 의거해서. 시뮬레이션 상. 예. 그런데 역류를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을 보면은 본인의 자구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이미 많이 공개가 그렇죠. 됐죠. 예. 그리고 그걸 신빙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건영 의원의 신빙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도 하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윤건영 그러면 의원이 한 출연료 얘기는 다 깎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출연료 깎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네. 그 얘기에 윤건영 의원의 말을 우리 원장님은 네. 신뢰하느냐의 얘기죠. 그 일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할 얘기하는 위치에 것은 있지 안 않다. 좋아요. 예. 그리고 그 이대준 씨가 아주 위험하니까 예. 북한 사람들한테 자기 관등 성명을 댔는지는 몰라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예. 구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포에서 왔다 이런 지읒신문은? 얘기까지 다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내용인가를 듣기는 들었지만은 예. 제가 얘기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거 알고는 계신데 말씀을 못한다. 출연료를 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깎아주세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쭙고 이 문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바인데 월북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북한군 소초병과 상급부대 병사가 주고받았다는 걸 우리 군 당국 또는 뭐 우리 미국 군 당국 아니면 첩보자산이 이제 포착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월북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만 등장한다. 그 7시간 동안 그 녹취됐던 여러 가지 SI급 정보에서 그 부분은 저는 7시간 동안에 예. SI를 본 적이 없어요. 보고만 봤는데 받았지. 말을 못 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SI 그 내용을 전체를 가지고 와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초 잠정 결론은 군 당국이 하고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서훈 아니요. 실장을 비롯한 분들이 모여서 공유하기 때문에 국방부도 알지만은 저한테도 보고를 하니까 알죠. 그렇지만은 그게 월북이라고 했는지 아닌지 예. 그것이 한 번인지 몇 번인지 그건 저는 모른다 이거죠. 최종 결론적인 얘기만 보고받았다. 아니 과정도 보고를 받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말-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SI가 공유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그것도 알겠습니다. 정보위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고발하면서 보도 자료를 냈고 오늘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보도 본인들도 이제 뭐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논평한 건 아니고 보도 자료를 보고서 이제 얘기한다라는 전제가 달렸습니다만은 반인권 반인륜적 중대 범죄다 이런 표현을 대통령실에서 내놨어요. 원장님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를 원장 시절에 저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들여다보고 있다. 예.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국정원장 둘을 전직 원장 둘을 고발을 할 때는 글쎄요. 왜 고발하는 것 같습니까 국정원이? 아니 혐의도 안 대통령께 보고 안 알려지고. 했을까요? 나는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국정원이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에게 박지원 또 서훈정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라고 사전 보고가 이뤄진 다음에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실은 지금 그 아무리 부분은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전직 국정원장, 대통령이 바뀐 국정원장이지만은 그래도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국가 기밀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 헛소리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과연 청와대 보고를 안 했을까 하는 것은 저는 모르지만은 어쩐지 고개가 갸우뚱 됩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은 의심하고 있다 그 부분을. 국기문란이라고 했더라고요. 국기문란은 국방부 얘기대로 하면은 현재의 국정원장이 하는 거예요. 엉터리 고발을 해가지고 밈스나 여러 가지 첩보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고. 이것은 중요한 알겠습니다. 문제예요. 예. 국기문란은 자기들이 하고. 알겠습니다. 뭐 제가 곤란하면 알겠습니다로 받지 말고.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뭐 와요. 제가 곤란할 일은 없고 다만 제가 더 여쭙고 싶은데 뭐 제 손에 제가 검사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고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혐의가 적시됐는지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당사자이신 피고발인인 우리 원장님도 무슨 혐의로 고발된지 모르니까 글쎄. 제가 참 여쭙기가 이런 난망합니다.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고발하면서 조사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럼 왜 국정원이 현 국정원이 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금 뭐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해 정말 중대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가 없다라고 하시면 왜 고발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되고
그것을 두 국정원장의 고발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친북 용공 정부로 낙인 찍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그렇죠. 들어간 고발이다. 이건 안보 장사고 자다가 봉창 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정원이 완전히 정치적 개입을 끊어서 예. 지난 5년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언론도 어떤 정당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 원장은 한 달 남짓돼서 동서남북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거 정권의 간부들이 지금 핵심 간부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하던 짓을 문재인 정부, 박지원, 서훈도 했다. 이렇게 착각해서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뭐 이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또 나오는 저희들 언론의 보도도 있고요. 또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출연료 많이 드리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 하필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 이슈를 터뜨렸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또 다른 민간인이 갔잖아요. 김건희 그래가지고- 여사 수행했던 신모 씨. 예. 예. 아니 그 양반이 무슨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하는데 스페니시 쓰는 나라예요? 그리고 무슨 건강식품 대표가 무슨 전문가예요? 아무튼 갔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육촌 동생이 저는 육촌 동생 채용한 것은 막 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끄러워요. 그런 문제로.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는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40% 초반으로 예. 떨어지니까 갑자기 아무 명색도 모르는 우리를 갖다 고발해가지고 이슈를 덮어버리잖아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내일 또요. 예. 제가 한 6군데 7군데 TV 라디오 출연하는데 제 수입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떴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도 지금 이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신모 씨 얘기 또 오늘 좀 나오고 있는 6급 행정관 얘기도 좀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이슈를 덮기에 그런 이슈들과 우리 지금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한 건은 덩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덩치가 조그만 크니까.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 큰 이슈를 아니, 의도적으로 터뜨린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김건희 오늘 여사 아침에- 지지율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예. 칼럼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5만 원짜리 치마 입었다는데 뭐 560만 원? 스페인 가서 여기 목걸이가 유명 브랜드에 6,200만 원이라고 딱 써버렸더라고요.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대통령의 건의사랑 얼마나 썼어요. 이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굉장히 그걸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국정원장 딱 고발해버리니까 모든 뉴스가 그리 가잖아요. 예. 아주 좋은 이슈를 나쁜 이슈로. 덮는다. 알겠습니다. 이 프레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슈를 덮는 문제, 그 진실은 뭐 또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해석은 각자 할 수는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래도 야권 인사들 가운데는 그래도 박 원장님께서 가장 또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김건희 여사 잘한다, 90점이다, 뭐 이런 평가도 그렇죠. 해주셨어요. 저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이게 잘못됐으면은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지. 제 나이에 제가 대통령 빼고는 다 해먹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큰 대자 대통령을 못 해봤지 언론에서 대신 대자 대통령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DJ 정부 때. 그렇죠. 그러면은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제 임무이지 비난하는 게 임무 아니에요. 칭찬할 건 칭찬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님께 4가지 건의합니다.
인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어스태핑 신선하지만 실수 나옵니다. 제2부속실 만들어서 영부인 공적 관리하세요. 지금은 사정 간단 신속하게 하시고 경제 물가라고 하세요.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사정해가지고 90% 이상 지지받으면서 국민의 박수를 받았지만 예. 결국 경제가 폭망해서 IMF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길로 가지 맙시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용서와 국민 통합을 통해서 예.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세계 물가가 어떤 수준입니까? 미국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 물가가 오른 거 참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래서 고통 분담을 DJ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설득을 하고 여야 정 예. 대통령이 경제 물가를 가야지 지금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틀린 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데드크로스가 됐고 42%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지금 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 얘기하고 있는 4가지 조언을 다 수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4가지 조언을 수용하지 않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일이 나는 쪽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까? 수용하겠죠.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윤석열 대통령도 24시간 365일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가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간다.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 말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리가 조금 전에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당 내용 문제도 상당히 좀 큰데 어쨌든 이건 뭐 정당을 떠나서 정치 원로로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선거에 패배한 야당은 예.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싸워요. 선거에 이긴 여당은 여당이 대통령 선거 성공하도록 도와야 되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 경제로 가야지 저렇게 싸우는 정당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준석 대표는 오늘부로 토사구팽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부로요. 예.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미뤄도 끝이고 만약 징계를 한다고 하면은 경고도 정말 징계고. 끝이고. 예. 미루면 왜 끝입니까? 오늘 징계를 미루면 왜 끝입니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토사구팽 당할 거를 예, 아니죠. 그 사실을 이준석 대표도 억울하죠. 예. 젊은 사람이 보수 야당에 가서 신선한 바람을 넣어가지고 2030 세대와 함께 정권 교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지방선거에 압도적 승리를 가져왔는데 과거부터 있던 성상남 문제를 왜 지금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풍지평파를 일으켜놨으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요.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습니다. 잘 보여도 살아남고 자주 잘못 보여도 살아남는다. 그러나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그런데 이준석이 명언이네요. 예.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어요. 이준석 대표는 예.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을 정식으로 공격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녁부로 사실상 토사구팽되고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저항을 할 성격이고 저항을 해서 자기 갈 길을 또박또박 용감하게 가는 것이 자기의 미래를 사는 길이지 복잡해질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대통령에게 대드는 건 살아남을 수 있지만 대통령 측근들에게 대드는 거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게 잘못 정치권, 보이면. 잘못 보이면 네. 그게 정치권의 아주 오랜 그렇죠. 정설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의원은 대표에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자기가 결정할 문제죠.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니 그래서 정치인은 자기가 안 하든지 당에서 공천을 안 주든지
국민이 떨치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이나 정치 못하게 막았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난 대선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패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자생 당사했다. 자기는 살고 당은 죽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생 당생, 자기도 살고 당도 살고. 최악의 경우는 당생 자산, 당은 살고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적 지지도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로도 1등이고 자기 당대표로도 1등이고 본인도 나오겠다 하고 누가 막아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어대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97 세대들이 저렇게 세대 교체를 부르짖고 나오면서 박용진 지금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강훈식, 강병원 또 김민석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저는 단일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1대1로 붙어서 이재명 의원하고 예, 예. 그러면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혁을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책적 대기를 하면은 설사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약속은 살아갈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노려보면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제 후보 연합을 통해서 이재명 의원과 한번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해서 한번 대표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은 이제 원장님은 뭐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지금 뭐 민주당 복당해야죠. 하고 예, 그런데 뭐 비대위원장 소리가 나와서 그건 안 하시고 안 했고, 아니 제가 복당을 안 했고, 네. 지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표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전당대회 하면은 끝난 다음에 복당하려고 그럽니다. 대표도 그러면 안 하시고 예, 아 제가 대표 그럼 일선에 뭐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복당하셔서. 일선에 나설 생각이 없고 이렇게 김영호 앵커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언, 예. 또 민주당이 잘해서 DJ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실사구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민생 정당으로 나서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응원군이 되고 싶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선에 안 나갔었습니다. 아 이거 오늘 기사거리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주시네요. 뭐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 있어요? 그건 굴뚝 같습니다. 굴뚝하세요. 이거 요거 하나는 건졌고. 아니 짧게. 바이든 대통령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분이 재선한다 진심이세요? 하면 대선 나오시면. 재선한다 하면은 대통령 선거 저도 나오시면? 나가죠. 아니 우리가 대통령 잘 뽑으니까 국민 2살씩 내려주고 1살씩 내려주잖아요. 제가 5월 달까지는 79이었는데 지금은 8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건강 좋지만 제가 더 좋아요. 제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도 자꾸 질문 욕심이 생겨서 기사거리를 뭐 하나 좀 얻고 싶어서 지금 뜨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해주고 가세요. 저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또는 유력한 차기 여권의 주자다. 태양은 둘이 아닙니다. 저는 예. 저렇게 지지도가 나올 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할 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을 테니까 여론조사에 빼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낮춰야 된다 지금은. 아 그렇죠. 아니 어떻게 1등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나는 대통령 여론조사에 빼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빠져나와야 돼. 설사 나중에 좋아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은 그래야 돼.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박지원 전 원장님의 얘기를 어디까지 듣고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최근 불거졌던 전 국정원장 고발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패널들 모시고 다른 정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간담회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뭐 국정원 요청에 의해서 저만 개인적으로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도 그때 놀란 게 그 보고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국정원 측에서요. 예, 네. 제가 따졌죠. 네. 아니, 국정원 하는 일이 이런 거 정보 분석하는 건데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보고할 게 없다는 맥락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원장을 고발했다는 것은 결국 전 정권의 원장이어서 고발한 거잖아요. 명백한 정치 행위죠. 그리고 국정원장을 고발한 적이 국정원이 국정원장을 없습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정보기관이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이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국정원을 정치 한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비선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의 대담 때문에 네 분이 조금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소개는 하고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왼쪽부터요.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연아 전 국회의원, 그리고 맨 끝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네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를 한 30여 분 넘게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지금 현 국정원과 현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조금 설명을 더 보완을 해야 우리가 또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MBN 뉴스답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두 분에게만 제가 이쪽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고 계십시오. 김연아 전 의원님, 박지원 전 원장 얘기 들으셨죠? 네. 본인이 왜 고발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이 군사종합 정보체계, 그러니까 밈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뭔가를 지운 게 아니라고 지금 국정원 측에서 밝혔고 군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어요. 그럼 뭔가요? 이 실체가 없는 걸로 전 원장, 그러니까 선 원장은 좀 빼더라도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건가요? 일단 저는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예.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다 지금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그 전에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점은 좀 이해가 가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그렇게 가벼이 볼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전례 없었죠.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을 전혀 생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박정은 전 국정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슈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박정은 전 원장님이 이제 자기는 고발당한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피고발인은 저쪽에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나서 부르기 전까지는 고발 통지를 받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이제 고발당했는지 그렇죠. 모른다. 네, 예. 그거는 뭐 본인이 별도로 다른 정보 공개 요청을 하셔서 보셔야지 뭐 지금 그걸 모르는 것 자체가 어떤 뭐 고발인 자체 뭐 음모가 있거나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답변에서 계속 이제 조금 즉답을 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하면 부분이 이제 있는데. 국정원법 위반이 되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분명히 나는 한국 공무원이다. 대한민국 네, 공무원이다. 그래서 살려달라, 구조해달라. 구조해달라는 식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첩보 보고서에 있다는 건데. 이제 보도입니다. 네, 일부 언론의 근데 보도. 이제 예. 그거를 지금 국정원에서 배제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해수부 공무원 피납 사건과 관련돼서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월북이라고 인정하는 정부의 공식 그 발표가 나는데 거기도 보면 딱 월북이다가 아니라 월북을 배제할 요인이 굉장히 적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이게 글쎄 국정원의 어법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 예.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에 가족들도 월북이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것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예. 대통령께서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한 인권의 유린이다. 예. 또 우리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어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밈스의 정보를 삭제한 게 아니라
국정원 내부의 어떤 보고서 안에서 삭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 여부는 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짧게만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데가 아니잖아요. 뭐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 서버에 다 있고 그거 다시 다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 삭제를 할 만큼 어리석은 국정원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박 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워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뭐 박전 원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설득이 있는데 예. 만약에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뭐 보고서 안에서 일부 삭제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뭔가 보고되고 드러나는 데에 관여했다라고 하면 좀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단계에서 삭제가 된 건지 예. 정말 그 시스템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삭제 여부인지 예. 아니면 내용에서 삭제를 해서 뭔가 사본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문제인지는 정확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3분의 2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뭐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을 한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됐으니까 검찰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네. 기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우리 최 의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이밭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뭐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를 표현하는 고사성어들이 있습니다만은 하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접어들고요. 부정이 높아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비선, 그러니까 민간인 비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친인척 행정관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하긴 필요해 보여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정말 이 박 전 원장 이런 전임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타기 작전이라고 뭐 야당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서해 공무원 그 총격 피살 사건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예. 유가족들에게 진상 규명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공약 이행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지금 지지율 하락의 물타기로 본다는 것은 예.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게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 사건이 물밑으로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해자 가족들이 예. 유가족들의 아픔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아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그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 군에 가면요. 군 정보는 수집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분석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은요. 수집하기도 하지만 분석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은 우리나라 정보의 최고봉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각종 정보를 군 정보 그리고 자체 수집 정보 이러한 정보를 모두 모아서 가공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는 빼 이렇게 나왔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박지원 그 원장께서는 이 정보 뺄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 정보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객관적인 정보 분석이 되어야지 뭔가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검찰이요. 수사를 할 때도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에 불리한 증거를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감찰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검사가 처벌을 받기도 하죠. 증거 조작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모두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걸 모아서 제대로 된 수집 첩보를 내야지 예. 몇 가지를 편의적으로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정보 수집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진상조사를 해보니 이게 빠졌구나. 그러면 이걸 누가 뺐어? 그러면 원장이 뺐어? 아니면 직원들이 임의로 뺐어? 이 과정에서 원장이 뺐으면 이런 진술이 나왔겠죠. 그러면 고발을 했겠죠. 이거 수사 의뢰도 아니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고발을 한 것인데 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하였다. 그러나 박지원 원장도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국정원이 어떤 근거를 갖고 고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일단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요. 네. 박 전 원장 말씀은 이제 자신도 전임 원장도 국정원법에 의하면은 뭐 감찰 대상에 들어간답니다. 현직 말고 이제 네. 전직도. 그러면 불러가지고 당신 뺐어. 이거 왜 뺐어라고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고발로 가면 되는데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조사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검찰로 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뭐 사안이 긴급하다고 봤겠죠. 이게 뭐 불러봐요 소용없다. 그러니까 사안이 명백하고 그리고 긴급하기에 알겠습니다. 빨리 수사로 결론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을 했을 겁니다. 장 기자님 짧게 제가 네, 사실관계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관계 틀린 게 그러는데요. 맞나 보죠? 많아요. 예. 그래서 그 2020년 9월 25일 당시에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발신한 통지문 전문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그래요? 예, 그건 요 뭡니까? 내용이 그건 있습니다. 단독인가요? 이걸 이미 공개도 공개된 되는지 자료고? 모르겠는데 예, 예. 여하튼 어쨌든 간에. 예, 여하튼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엠베를 예. 통해서 최초 공개되는 왜냐하면 거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상세하게 이제 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확인할- 통일전선부에서 그렇죠. 누구한테 보낸 통지문입니까? 청와대 앞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 청와대한테? 예, 우리 청와대한테. 당시 문재인 청와대한테? 그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앞으로 보냈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22일, 그러니까 2020년 9월 22일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한 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저 공무원이 한 얘기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 내용, 군인들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이라는 워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오는데 북측 군인이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서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규정을 하는데요. 불법 침입자에게 사격을 하였고 이때 거리는 40에서 50m 거리였다. 그리고 사격 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10여 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하였으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 북측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통지문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가면 이제 다시 이제 원점이 그 원인 무효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하튼 당시 상황을 조사해서 우리 측에 사과한 내용에 담긴 전통문에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군 당국이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기존의 월북 추정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왜 갑자기 월북 추정이라는 입장을 바꾸게 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론의 여지가 있는데 해경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해경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렇게 조치하였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이 군의 SI 정보 판단 번복에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합참과 군이 반드시 어떤 입장을 바꿀 때는 판단 분석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 판단 분석 회의는 누가 주도를 하냐면 합참 작전 본부장이 반드시 주관을 해서 이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뀌었냐? 그렇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냐?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월북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왔다. 이게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군 통신선상의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두세 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여러 번 반복되면 이게 강조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문을 한 번 찍으나 1000번 찍으나 지문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SI 정보상에서의 이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들어간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또 하나 도대체 6시간 동안 사람 안 구하고 뭐 했어?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6시간은 첩보, 점에 불과한 첩보를 정보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군 당국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언론이 이 내용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상세하게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팩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우리 당시 문재인 청와대한테 보낸 통지문을 제가 원본을 못 봐서 저도 뭐라 좀 답변하기 아마 질문드리는데 당시에 통일부 기자들한테 다 풀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네, 예. 네, 네. 근데 그 전통문에 보면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네. 이 이모 씨를 이제 조사할 때 불법 침입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네, 뭐 불법 나는 침입자. 대한민국 아무개다라는 표현이 네, 나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것만 갖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자진월북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북측에서 그러니까 보낸 북측이 자기들의 통지문이고 예, 예. 그리고 월북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SI 정보를 감청했잖아요. 예. 감청한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추정이라고 보도를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통지문에 만약에 이 이모 씨가 우리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자진월북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분석한 것처럼 불법 침입자라고 간주하지만 우리 국민이잖아요. 예.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침입자라고 똑같이 쓸 수는 없는 북한 거죠. 통지문에서 예. 북한 측이 왜 예. 이모 씨에 대해서 불법 침입자라고 단정을 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자진월북이라고 우리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정의한 것처럼
북한에 자진 대해서 월북이라고 정리한 게 아니라 월북 추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당 월북 자진 추정. 월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이고요.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써야 되는데 월북 추정이에요. 그럼 북한 그 통일전선부 그 통지문에서는 이 이모 씨가 월북했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안 넣었다는 아니요. 뜻인가요? 지금 뭔가 좀 약간 착종돼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건이 마무리되고 되고 사과 후에 형태로 올 그렇죠. 때. 사과 형태로 온 통지문이에요. 이거 북한의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혀 알겠습니다. 아닌 거고 근데 우리 저는 여기서 정부는 짚고 넘어가야 SI 되는데, 정보를 판단한 그러면 거죠. 이거는 월북 가능성은 결국 우리 안의 정보에서 포착된 정보를 갖고 지금 저희가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 본인의 상황에서 그 월북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지금 월북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가족들이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군 당국은 한 번 정도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결정을 유보했어야 되죠. 그런데 저도 지금 그 점이 보시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군이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유족이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유족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처럼 알겠습니다. 이런 분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는 충분히 왜 못했기 그렇게 때문에 급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월북으로 계속 결론 반복되고 지어야 있는 문제가 했는지에 됐다. 이렇게 대해서는 볼 수 있을 것 지금이라도 같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지금 여야 간에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장 기자님의 설명도 저희가 잘 들었고 또 이제 우리 김연아 의원 얘기도 좀 들었으니까요. 이 얘기는 뭐 오늘 안 끝납니다. 네. 예, 이거 계속 가게 돼 있으니까 계속 다음에 하겠습니다.